네, 안녕하세요. 워시원에서 전해드리는 원주민 선교 이야기. 북미 원주민에 대한 흔한 오해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요. 이 캐나다에 사는 원주민들은 다 이 똑같은 종족, 똑같은 한 민족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은요, 북미 원주민에 대한 이 흔한 오해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캐나다에 사는 원주민들은 다 똑같은 한 민족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꼭 원주민의 그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다른 문화에 접근을 하거나 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성급한 일반화는 이 원주민 선교에만 국한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이 구제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기아로 고통받는 곳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아마 아프리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다 하면 뭔가 다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또 길거리에 막 이렇게 굶주린 아이들이 막 넘쳐나고 뭐 이런 이미지를 아마 떠올릴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프리카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나라가 아니라 이 대륙입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도 서로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종족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각각 다른 커뮤니티 상황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한 나라에 그 선교를 하러 갈 때는요, 그것에 맞는 그런 특정된 그런 종족에 대해서, 특정된 그런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20대 시절에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케냐 그리고 수단으로 이제 한 3차례 정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탄자니아에 한 4-5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나름 이 현지인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것의 언어도 조금 배우고 또 문화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아프리카 전체를 다 이해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물론 당연히 또 이 탄자니아나 케냐 혹은 이 수단 전체 상황을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이해했다고 보기도 힘든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원주민으로 좀 돌아와 보면요, 캐나다 원주민들을 생각하면서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급한 일반화일 것입니다. 북미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하나의 똑같은 종족이 아니라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가 다른 수백 개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겹치는 공통점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성급하게 일반화시켜서 다가간다면 많은 실수들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일전에 제가 이 용어 정리 편에서 여러분들께 함께 정리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디니스 피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이 퍼스트 네이션들이 있고, 그리고 이누이트나 그리고 메티스 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 퍼스트 네이션들 안에도요, 그 안에 서로 다른 종족들, 다른 트라이브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캐나다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지만 서로 그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안에도 하나의 큰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캐나다에는요, 대략 한 50여 분의 한인 원주민 선교사님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이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 경년으로 캐나다에서 이 선교하는 원주민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원주민 선교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 포럼에 몇 번 참여를 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각각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원주민들의 그런 특징들과 여러 가지 직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들이 이 획일적으로 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제너럴한 문제들이 다 공유되어지고 있지만 또 실제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어떤 일들을 할 때는요,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 방법들과 또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특성이 좀 다르고요, 또 이 산간 지방이나 북쪽이나 혹은 동부나 또 아주 추운 지방이나 그렇지 않은 지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 상황과 실질적인 그런 삶의 그 커뮤니티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다가가야 되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접근해야 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꼭 이 원주민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교를 할 때는요, 항상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이 다가가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배우려는 자세로 이 선교의 어떤 그런 그 태도로 다가가는 방식은요, 이 성경 안에서 그 아주 그냥 완벽한 이그샘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하셨던 그 희생들, 이 인간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셨던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교를 하는 접근 방식의 태도를 우리가 그 샘플을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선교를 할 때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의 시작입니다.